하굣길에 실종이 됐다고 알려졌던 분당에 사는 김희성 군이요.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이 사건이 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 기자님, 결국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김희성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이죠. 가족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락이 끊긴 것인데요. 행적이 포착된 이 CCTV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CCTV를 보시면 실종날 오후 4시 40분께 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교재를 구매하고요.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져요. 그리고 버스 내부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블랙박스라던가 뭐 찍혀 있는 다른 또 다른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끝에 김군이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동댕역 180여 명 그리고 헬기,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서 이 김군 수색 작업을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부터 경찰에서 수색을 요청한 이 민간 특수 수색견이 수색 중에 이 야산에서 숨져 있던 이 김군을 안타깝게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복장은 실종 당시 입었었던 교복이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 감식 종료 후에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됐습니다. 잠깐 저 지도 한번 볼게요. 그날 김군의 행적을 먼저 보면은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5시 22분쯤에 책을 사고 인근 6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이제 CCTV에 포착이 됐고 오늘 오전 6시 30분쯤에 발견된 곳은 새마을 연수원 입구라는 곳에서 하차를 해서 야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야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오늘 김군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실종이 된 시간부터 오늘이 7일 만에 발견이 된 건데 박상범 교수님,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좀 오래 걸린 거 아니냐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나름의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김군이 탑승한 버스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경찰은 해당 시간에 버스 정류장을 거쳐간 다른 버스들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했는데 영상 화질이 낮다 보니까 인물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김군이 새마을 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부터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 수색자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등산로 주변이긴 하지만 또 버스 정류장에서 20-30m 더 들어갑니다. 아주 긴 거리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길이 험하고 경사가 있어서 산책로에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더라도 그 장소는 험해서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결국 민간 특수 수색견이 투입된 지 30여 분 만에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군이 탄 버스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김군을 찍힐 만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쯤에 저곳에서 내렸구나라고 특정을 경찰이 하게 되고 어제부터 이제 수색을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참 가족들이 참 가장 먼저 걱정이 돼요. 그렇죠. 가족들은 정말 제발 살아만 돌아와 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이제 김군의 여동생 같은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발 저희 오빠를 찾아달라. 누군가에게 그냥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저에겐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오빠나 꼭 찾아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인터넷 글에 올리기도 했고요. 어머님 되시는 분도 그냥 무사히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돼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할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고 황망할 것 같아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도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글을 올리고 어머니도 언론사 이제 인터뷰에 응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랬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당연히 다음에 드는 의문은 사이일 텐데
이때 거만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경찰에서 1차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텐데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경찰? 경찰에서는 일단 외관상 몸에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이유에서 타살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김군이 실종 전에 진로 문제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뭔가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서가 작성된 것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김군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직접 구매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경찰이 3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 후배들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평범하고 인상 좋으신 분이었어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가끔 동아리 부원들끼리 뭐 게임도 할 때 뭐 게임도 같이 즐기시던 되게 인성도 괜찮고, 교우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이었거든요. 네, 저희도 정말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선배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가셨는지, 평소에 너무 괜찮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학교폭력이나 그런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저희 학교가 분위기도 괜찮고 따돌림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좋았고 갑자기 사라질 선배가 아니다. 후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까지는 추측. 그러니까 경찰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추측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장미 변호사 조금 이런 건 좀 의심스럽다.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실종 당일날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요. 예. 이 김군이 가족들에게 내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후에 밤 9시쯤에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남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경찰 수사 결과는 다소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실종 당일에 서점에 들러서 수능 특강 문제집을 한 권도 아니고 무려 5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구심 및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 후에 버스 카드를 충전을 했는데 예. 이 버스에 탑승해서는 버스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김군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사용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 의문을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김군의 실종 이후에 사망 전의 행적과 관련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재 5권을 사고 버스 카드를 충전을 했는데 실제 버스를 탈 때는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 무언가 결심을 했다면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좀 그런 의혹인데 박성민 선생님, 글쎄요. 이런 심리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오늘 좀 언급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군이 전날 진로 문제 등으로 가족과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예. 경찰이 이 김군이 실종 전날 아버지로부터 진로 등과 관련해 꾸지람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군 가족은 평상시에도 진로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눴고 고3으로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정도라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을까? 통상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당사자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경찰이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사자가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예. 행적에 혼선을 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즉 그래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극단적 선택을 숨기고 싶었던 심리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번에 송군 사건도 있었고 의혹을 과하게 증폭시킬 필요가 없어요. 경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의혹을 증폭시키다 보면요, 우리 사회가 불필요하게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잘 지켜보시고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한 내용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내용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이 있다면 거기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미리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 경찰의 수사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최정화 기자님, 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김희성 군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짚은 내용이 있었는데 예. 일단 경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이 겪어온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는지는 모르나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계와 책임감에 머리 숙여 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 아픔이 없는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김군의 당일 행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그만큼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당연히 좀 추모가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군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김군을 IT에 관심이 많은 정말 밝은 친구였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애통한 분위기인데요. 예.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날에도 짬을 내서 학교를 찾아서 그렇게 추모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아무래도 고3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이런 반응을 보내는 누리꾼도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예. 가족들은 그냥 평상시에도 고3이니까 진로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었겠죠. 그 정도 수준의 대화였었다고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